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3천 명에 육박하면서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인 양성률도 10.9%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27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일단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700여 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지만 기본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나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었지만 중증 환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자 감염 위험을 감소하고 공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유지 방침에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8달러 26센트를 기록했는데 우크라이나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연휴에 평소보다 검사량이 줄었지만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2천여 명 늘면서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2,90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에 1.6배, 2주일 전에 3.5배 수준입니다. 또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10.9%로 올라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74명으로 엿새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은 하루 사이 25명 늘어서 누적 6,812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이 꾸준히 확충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대 중반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높아진 15.3%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7.1%, 경기 15.8%, 인천은 10.2%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460개, 경기 707개, 인천은 263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430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1%로 전날보다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9만 7,136명으로 하루 만에 7,716명 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가 전담해온 검사와 치료를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진단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과 일반 검사자의 코로나19 진단 절차가 이원화됩니다. 먼저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감염 취약시설에 근무하거나 의사소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밖에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선별진료소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PCR 검사는 무료지만 기본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는 등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합니다.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포함해서 총 1,004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에 참여하기로 의향을 밝혀주셨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오는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2제곱미터당 1명씩 앉거나 좌석 한 칸에 띄어 앉는 등 의무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촉이나 호객행위와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이나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도서관 등 6개 시설에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가 감독하는 가운데 자가 검사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 4명 가운데 3명꼴로 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신속 항원 검사 8만 4천 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87건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다시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76.1%에 해당하는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미만, 자가검사로 시행하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자영업자에 올해 200억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0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출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낮은 연 1%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인데 식품 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 조건입니다. 신청은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로 하면 됩니다. 네, 이번 설 명절 준비하면서 높아진 물가로 어려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대기 중인 품목들이 많아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설 연휴 전 물가 점검에 나선 경제부총리, 소와 돼지, 과일, 수산물, 달걀 같은 성수품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저 가격도 좀 보고 사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사과와 닭 외에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지금 고기하고 과일하고 지금 제가 전부 계산한 게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 한 17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에 한 3만 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면 더 오르겠죠.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 벌이하는 것보다 소비 지출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좀 생활하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미 물가 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로 보면 전년보다 2.5% 올랐습니다. 11년 전 4% 상승세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설 연휴가 끝난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외식 물가가 전년보다 5% 가까이 오른 상황.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38개가 올랐습니다.
갈비탕과 생선회가 10% 안팎, 김밥과 치킨, 짜장면과 라면, 햄버거는 모두 5% 안팎으로 인상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가격을 10%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음식점들은 가격표를 고쳐야 할 판입니다. 식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메뉴를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7년 만에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커피 전문점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배달비, 인건비,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해 거침없는 물가 상승은 안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유동성 회수에 한계가 있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속에 꺾일 줄 모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요즘 음식값만큼 비싼 배달료 때문에 손님이나 식당 주인 모두 일상입니다. 배달 앱을 운영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출하를 감내하면서 염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요.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뭔지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얼마 전 배달앱 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갈수록 비싸지는 배달료 탓에 팔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대신 가까운 곳은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거나 포장 주문을 유도합니다. 직접 포장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라면 사리든지 이런 부분을 서비스로 이제 드리는 거죠. 배달료는 가게 주인이 비율을 정해 손님과 나눠내는 형태라 소비자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 젊은 층 사이에선 배달 공구 같은 새로운 풍속도 생겨났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데 같이 예를 들어 치킨이면 같이 시킬 사람들 찾아가지고 한 군데서 같이 시키고 배달비를 한 번만 내고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배달료 인상의 배경으론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꼽힙니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자 업계 선두인 배달의 민족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기사 한 명이 서너 곳씩 묶어서 배달해 오다가 이젠 한 곳만 가는 만큼 배달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모션을 26개월 동안 8번 연장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 1,000원에 배달료 5,000원으로 고정을 해서 이 1,000원에 5,000원을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지금. 단건 배달이 대세를 이룬 서울 도심에선 사실상 묶음 배송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돈이 되는 단건 배달에 몰린 기사들을 끌어온다는 명목 아래 묶음 배송 가격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달 기사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배달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대행사들이 이 산재보험료랑 고용보험료를 명목으로 사실은 과도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 정부는 치솟는 배달료를 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배달 원가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달료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주문과 부족한 배달원 숫자가 만나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2만 4,077명으로 집계됐다며 2주 전과 비교해 4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일주일 새 33.1% 감소한 43만 8,459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신규 환자는 지난달 14일 80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뒤 일주일여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확진자 후행 지표인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육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 전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즉각 전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육군의 준비 태세는 훈련과 배치, 전투, 전쟁 승리에 대비하는 병사들에 달려있다며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군인들은 군의 위험을 초래하고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 장관의 강제 전역 명령은 일반 장병과 임무에 투입된 예비군, 생도들에게 적용됩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덴마크가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했고 다른 국가들도 잇따라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지만 입원 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덴마크가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방역 조치 해제를 한 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급한 조치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의 규제 완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해 식당, 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즉각 사라졌고 기존 오후 11시까지였던 주점의 주류 판매 시간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재택근무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줄었다며 이제는 높은 감염 위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500여만 명 수준인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는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수십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백신 접종률의 효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프랑스도 2일부터 공공장소 입장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Moi ça m'arrange parce que bon après je suis pas concernée par le télétravail. Donc là toutes mes collègues sont revenues aujourd'hui au bureau. Donc ça donne un petit peu plus de vie quoi dans 16일부터는 경기장, 영화관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폐쇄된 나이트클럽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간 평균 약 32만 2천 명으로 한 주 전에 36만 6천 명보다는 줄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부터 밀접 접촉자의 격리, 재택근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고의로 감염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접촉 후 이틀 만에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현지 시간 2일 건강한 18세에서 30세 남녀 36명을 코로나19에 일부러 감염시킨 뒤 통제된 환경에서 2주간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첫 사례입니다. 알파 변이가 나오기 전 초기 바이러스를 최소 분량 코 안에 뿌린 결과 실험 대상의 절반인 18명이 감염됐고 증상은 약 2일 만에 나타났으며 5일째가 감염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5년간 미국의 암 사망률을 최소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의원, 당국자, 암 공동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년 전 시작한 암 문샷 프로젝트를 재점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샷은 큰 도약이란 뜻으로 단기간에 뛰어난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에 종종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암 연구를 위해서 8년간 18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유지 방침에도 상승하며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센트, 0.07% 오른 88달러 26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31센트, 0.35% 상승한 89달러 47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정례회의에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원유를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3월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현지 시간 2일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이날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매출을 270억에서 29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 전망치 301억 5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겁니다. 메타는 작년 4분기에 336억 7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은 3.67달러로 월가 추정치를 하회했습니다. 메타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수직으로 하락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3,000명이 동유럽에 추가 배치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며 전 세계에 나토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3,000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에서 2,000명이 수일 내로 폴란드와 독일로 향해 대부분 폴란드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가운데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oving an additional force of about approximately 2,000 troops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in the next few days. 1,000 soldiers that are currently based in Germany will reposition to Romania in the coming days. 커비 대변인은 이번 추가 배치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 병력은 유사시 나토가 신속 대응군을 가동할 때 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준비로 공격에 대한 억지와 방어 차원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send a strong signal to Mr. Putin and frankly to the world that NATO matters to the United States. It matters to our allies. And we have ironclad Article 5 commitments. 또 이 병력은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병력이 유럽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파병 발표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인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질수록 미군 파병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내기 위해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의 천연가스 수입국들과 협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분쟁 발발 시 아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이 유럽에 연료를 보내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와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접촉한 국가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중국이 포함되지만 중국과 접촉은 제한적이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유럽연합 EU 당국자들이 아시아 국가들과 스와프 형태 장기 가스 계약이 가능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인도 당국은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 당국과는 연휴 탓에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누리집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